안녕하세요 보고님. 이 이야기는 제가 군생활 때 제 마두임이 저지른 스토리를 적었습니다. 때는 바야흐로 2017년 4월 공병단에 입대했을 때였습니다. 제가 전역할 때 부대가 너무 노후되고 부대 위병소 바로 앞에 지하철 공사가 시작돼서 부대를 해체하기로 결정이 났었습니다. 그래서 전 말년 때 부대 해체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대의 문을 닫고 다른 공병대대로 전출을 하러 가면서 제 군생활을 끝냈죠. 때는 바야흐로 제가 막 일병을 달았을 때의 일입니다. 드디어 저에게도 마두임이 들어왔고 5월 군번이었으면 생긴 건 엄청 숭안하게 생겼고 키도 컸으며 얌전한 이미지였죠. 전 첫 마두임이니까 정말 잘해줘야지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그 마투임은 낯가림이 있었는지 소심했고 조용조용했죠. 하지만 이건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저 모습은 저 친구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저는 후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. 야 후임아, 너는 밖에서 뭐 하다 왔어? 저는 그냥 공장에서 일하다 왔습니다. 아, 대학교 안 다니고 바로 일한 거야? 진짜 대단하다. 아, 아닙니다. 그럼 술은 좋아해?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럼 혹시 술주정 같은 거 해? 전 그냥 술 취하면 조용히 자러 갑니다. 자러 간다는 후임의 말, 믿으면 안 됐습니다. 시간이 흘러서 저희 부대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뒤풀이로 삼겹살과 적당한 소주와 맥주를 부대에 제공했죠. 각자 고생했고 오늘 한잔 하고 또 앞으로 남은 군생활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라는 단합의 의미로 한 잔씩 마신 거였죠. 그리고 이 술자리 전에 분대장들은 철저히 교육을 했습니다. 절대 많이 마시지 말고 자신의 주량껏 마셔라. 중대 간부님들이랑 같이 먹는 자리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라. 이미 실수한 사람이 몇 번 있었는 모양인지 엄청나게 주의를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소주를 마시고 간부님의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주셔서 노래를 들으면서 재미있게 놀았죠. 저도 신나게 놀다 보니 제 마투임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. 사건은 여기서 시작됩니다. 술을 안 좋아한다던 후임은 제가 신경을 안 쓰던 사이에 선임들과 갑자기 소주를 들이부으며 달리기 시작하더니 혼자서 계속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. 선임이 야 후임아,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어떨까? 라는 제안에도 혀가 조금 꼬인 목소리로 괜찮습니다. 진짜 괜찮습니다. 하면서 실실 쳐 쪼개고 있는 거 말이죠. 저는 이때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임들과 노래 부르며 놀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후임이 와서 어깨동무를 하는 겁니다. 야 드수야 재밌지? 야 후임아 너 괜찮아? 많이 취한 거 같은데 그리고 왜 반말해 임마. 내가 네 선임인데. 아이씨 어차피 우리 동갑이잖아. 뭔 선임이야. 그냥 먹고 놀자. 이때 알았습니다. 조용히 자러 간다던 후임의 말은 전부 다 개 거짓말이었고 자신의 주량도 조절 못하는 아이였다는 걸요. 그리고 후임은 선임들이 억지로 생활관에 데려가면서 재우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죠. 하지만 이 술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중대 회비가 남아서 저희 중대끼리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. 그때는 저도 이제 일병 말쯤인가 그랬죠. 후임도 어느 정도 군생활을 했고 그 와중에 술자리가 있었고 저는 후임에게 말을 했습니다. 제발 후임아, 이번엔 너 진짜 주량껏 마셔. 또 저번처럼 실수하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갈 거야. 죄송합니다. 최소 일병님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조절하겠습니다. 이번엔 정말 후임을 믿었습니다. 하지만 그 후임은 또 사고를 치고 말았죠. 이번에는 취해서 중대 복도에다가 오바이트를 하고 엎어져 있는 겁니다. 선임들과 함께 저는 데려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재웠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다른 선임한테 혼이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술주정은 좀 안 좋았지만 사람 자체는 착한 애라서 군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상병 4호봉, 5호봉 될 때 전 이제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.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으니 공중전화에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죠. 근데 갑자기 선임이 뛰어오더니 야 투수 너 지금 뭐하냐? 왜 그러십니까? 무슨 일 났습니까? 아이씨 야 후임이 걔 없어졌어. 잘못 들었습니다? 일단 너도 빨리 PX랑 샤워실 전부 다 뒤져. 됐어 지금. 알고 보니 후임이 일과 시간 끝나는 4시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더니 체력 단련 시간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. 저희 부대는 워낙 편한 부대여서 체력 단련 시간에 다 같이 뭔가를 하자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족구 경기를 할 사람은 족구 경기, 체단장 갈 사람은 체단실, 각자 나눠서 편하게 운동을 했죠. 그래서 후임도 자기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청소 시간이 다 돼도 나타나질 않자 부대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 비상이 걸린 상태였죠. 퇴근하셨던 대대장님, 각 중대 중대장, 부사관, 장교들 전부 다 부대로 복귀해서 후임이를 찾으려고 찾았지만 찾아지지가 않자 대대장님이 방송으로 지금 즉시 전병력 연병장 집합! 이라는 말과 함께 저희는 연병장으로 집합했습니다.
지금 땡중대에 후임이가 없어졌다. 전 병력은 부대를 샅샅이 뒤진다. 운전병들은 모든 차의 트렁크, 운전석, 차 및 샅샅이 다 뒤진다. 실시! 라는 말과 함께 저희는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수색을 했고 사실상 병사들끼리는 이미 탈영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 이유는 저희 부대는 공병단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부대였고 침상을 쓰는 부대였기 때문에 부대가 엄청 좁았죠. 그렇기에 오래 걸려도 1시간이면 부대 전부를 다 수색하고도 남습니다. 하지만 대대장님은 계속해서 수색해보라는 말만 남기고 간부들끼리 회의하러 간 것 같습니다. 그때 부대 위병소에서 무전이 왔습니다. 범병대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이죠. 저희 중대였던 친구가 탈영한 것이기에 저희 중대는 새벽 1시까지 헌병대에 집요한 설문조사를 받다가 잠이 들었고 설문조사를 받던 중 후임이가 탈영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. 대회장님의 관사 쪽에 물탱크가 있었고 그 위로 철조망이 쳐져 있었는데 관사 쪽이기도 하고 그렇게 높게 철조망이 쳐져 있지도 않고 해서 물탱크를 밟고 뛰어넘으려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얼마인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였죠. 이 후임이가 그걸 이용했던 겁니다. 그때가 눈이 왔었는데 물탱크 위에 발자국과 담벼락 맞은편에 부대 방향으로 뒤꿈치가 향해 있는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겁니다. 이걸 보고 부대에서는 확실히 탈영했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들은 이야기로는 철조망을 넘어가다가 손을 다쳤는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카드 명세를 헌병대에서 확인했으며 그 근처 ATM기에서 현금을 대량으로 인출한 기록을 마지막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타 지역으로 도망쳤다고 들었죠. 아니 뭐야 못 잡았어? 이렇게 쉽게 탈영이 가능한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애초에 저희 부대는 위병소 맞은편에 벤츠 판매점이 있고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가 있고 부대 뒤쪽에는 막 중학교가 있고 이 정도로 도심지란 얘기죠.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택시며 도망칠 수 있는 수단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는 저희 부대의 지옥이 시작됐죠. 모든 출타 제한, 훈련소에서 하던 전우조 시작, PX 사지방 체단실 갈 때 2인 이상 이동, 화장실 갈 때 분대장에게 보고하라고 했으며 어디를 이동할 때 종이에 이름과 출발하는 시간을 쓰고 돌아올 때 돌아오는 시간도 쓰고 가라고.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? 그렇게 귀찮고 짜증나는 하루하루가 지나 8일째 되던 날 후임이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이 미친 8일 동안 도망쳤어? 중대장의 전화와 부모님의 설득으로 부평 터미널로 올라온 후임이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창 가서 빨간줄 그어진다, 인생 개망했다 째째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대장님이 저희를 한 생활관에 모으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얘들아, 후임이가 오늘 잡혔어. 지금 조사받고 있다. 중대장님, 그러면 후임이 영창 갑니까? 그게 말이야, 너희들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나 할 게 있는데 후임이가 오늘 중대로 복귀할 거야. 그러니까 너희들은 후임이가 돌아오더라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해줬으면 좋겠구나. 미안하다. 이상. 해산.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? 8일 동안 탈영해서 대대원 전부 개고생시켜놓고 아무런 징계도 없이 복귀라니요. 저희끼리 8일 휴가 개꿀이네 미친 이러면서 욕을 했고 그날 밤 중대로 복귀한 후임이를 보고 웃으면서 같이 씻으러 가자는 둥 PX 가자는 둥 평소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죠. 이렇게 후임이가 중대로 복귀하고 나서 씁쓸한 엔딩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화가 터지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. 후임이가 중대 적응을 못하겠다고 하고 PX병으로 보직 변경을 신청한 거였죠.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공병단 소속이고 장관조립교를 하는 병사들입니다. 장관조립교는 완성하는데 하루가 전부 걸릴 정도로 힘들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훈련에 차질이 생깁니다. 한 명이 빠진 만큼 다른 병사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더 힘들게 고생해야 되기 때문이죠. 근데 탈영한 병사를 PX병으로 앉힌다뇨. 근데 그 후임이는 PX병도 힘들다고 주임원사님 비서병으로 또 보직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? 이럴 거면 저도 그냥 탈영이나 한번 할 걸 그랬습니다. 이렇게 그 후임이는 자기가 편한 입맛대로 보직을 바꾸면서 군생활을 하다가 부대가 해체되는 날 짬이 찬 병장들만 부대 해체를 위해 남고 짬이 났거나 전출 가길 원하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다른 부대로 전출 가면서 이 후임의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이 무슨 뭐 국회의원 아들이야? 아니면은 대대장이 진급이 얼마 안 남아서 알리지 않으려고 한 건가? 그러면 뭐야, 만약에 백이 없었다고 치면은 이거 누가 아까 같은 부대였다 그랬다고? 이거 우리 부대였는데 레전드였어? 그때 대대장이 초임 대대장이었다고? 이제 막 대대장 된 사람이었어? 야, 진짜 무슨 일이야 이게? 아니 어떻게 탈영 8이라는 애를 시청자 중에 지금 생방송 시청자분 중에 같은 부대에 있었던 진짜 실제 그 같은 부대에 있었던 분이 있네요. 근데 닉네임에서 너무 신뢰가 안 가요. 관종 만렙이라 가지고. 여튼 진짜 어이없네요. 누가 사이다 좀 주세요.
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,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?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재미나고 특별하고 신기하고 무서운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이 많습니다.